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정청래가 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171석의 거대 여당의 당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재명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심이 통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심, 즉 이재명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재명은 겉으로는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아주 얕게쓰리 말이죠, 그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알 사람은 다 압니다. 명심, 이재명의 마음은 박찬대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강선우가 전격 사퇴하기 전 바로 박찬대가 그 17분 전에 강선우는 사퇴 결단을 내리라 라고 하는 SNS에 글을 쓴 겁니다. 이건 말이죠, 이재명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민주당은 이준숙 교육부 장관은 낙마시키되 강선우는 안고 가는 것으로 이미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강선우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강선우가 이재명의 이부자리를 봐줄 정도로 이재명 측근 중에 측근이고 또 거기에는 김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선우가 끝까지 간다, 그리고 강선우를 끝까지 안고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박찬대가 말이죠, 강선우는 사퇴하라라고 하는 저격성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분 있다가 강선우가 사퇴한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이 얘기는 말이죠, 바로 박찬대에게는 알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찬대가 글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명심은 박찬대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박찬대는 말이죠, 이재명이 당대표를 할 때 박찬대가 원내대표였습니다. 완투였습니다. 그만큼 박찬대는 코판대라고 알려질 정도로, 즉 이재명의 코를 파줄 정도로 충성맨이었고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문법으로 따지자면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인 박찬대가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찬대는 참패했습니다. 61%도 이 정청래가 그만큼이나 가져갈 만큼, 박찬대는 40%도 얻지 못할 만큼 그렇게 참패를 했습니다. 이건 참패 중에 참패입니다. 자, 이렇게 참패를 한 이유는 결국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개딸도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딸도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김어준이는 정청래를 밀었는데요. 자, 정청래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여러 번 나가서 김어준이가 정청래를 민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는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압박했습니다. 물론 박찬대도 나중에 국민의힘을 압박해가지고서 자기들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미 정청래가 김어준과 짜고 사실상 당을 접수하는 데 나섬에 따라서 이재명을 제끼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재명의 엄청난 위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도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정청래가 왕입니다. 김어준이 왕입니다. 박찬대 완전히 이거 깨구락지 됐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 정청래가 당대표 당선이 되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강선우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청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선우가 여기저기서 문매를 맞을 때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따위 말을 했는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강선우를 옹호하는 글을 바로 올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재명이 강선우를 날린 거,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반기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청래는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재명 당신은 용산 갔으니까 이제 당은 손 떼라. 당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나도 지금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당대표 된 거 아니냐. 당은 나의 영역이다. 나의 나와버리다. 그리고 또 다음 나도 용산을 향해서 전진하겠다. 이런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당원들이 바로 그런 정청래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김어준의 이 공작성, 이 정치 선동,
이것이 엄청나게 작용을 한 거죠. 명심 마케팅 안 통했다. 박찬대는 왜 참패했을까? 지금 언론도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박찬대가 전 원내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8.26%밖에 안 됐습니다. 38.26% 참패입니다. 참패. 자, 권리당원들이 중요한데 이 권리당원들이 정청래를 선택한 겁니다. 이제는 말이죠. 오프라인은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이거는 국민의힘 지금 당 대표 나간 사람들 그리고 최고위원 나간 사람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어디 뭐 시장 돌아다니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온라인입니다. 세상은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유튜브 같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강신업의 유튜브를 보면서 강신업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와 같이 동조하고 우리는 한 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딱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을 딱 몰아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박찬대가 지금 원내대표를 했고 이재명하고 호흡을 맞췄고 그리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명심은 박찬대라는 관측이 많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박찬대를 많이 밀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압승을 한 겁니다. 정청래 그럼 왜 압승을 했느냐? 자, 바로 지금 권리당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당원이 55%, 대의원이 15%, 그리고 일반 국민 30%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서 민주당은 당대표를 정합니다.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그리고 일반 국민 30%. 그런데 여기서 지금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3배 이상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은 당원 비율을 엄청 높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힘이 그걸 또 못 따라가는 거야. 국힘은 말이죠. 맨날 50대 50 했다, 뭐 얼마 했다, 얼마 했다. 자꾸 그렇게 민심 어쩌고 떠드는데 자, 민심 안 떠듭니다. 민주당은 민심 안 떠들어요. 민심이 무슨 얼어 죽을 민심이야. 당원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권리당원이 지금 투표 반영 비율을 사실상 3배 이상 높여가지고 대의원 한 표당 권리당원 60명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했는데 그전에는 대의원 표가 엄청나게 그 대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같은 애들 말하는 겁니다. 걔들이 그 비중이 높았어요. 그랬는데 권리당원 비중을 높였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은 권리당원이라는 게 뭐냐면 6개월 이상 당비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권리당원들이 정청래를 선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권리당원의 애들이 정청래를 뽑은 이유는 뭐냐? 권리당원 애들이 바로 강성 민주당원들이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여기 자꾸 출연하면서 직설화법으로 이 민주당 판덤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골수 민주당원들을 공략하는데 정청래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김어준이 또 사실상 정청래를 민 거죠. 그것이 또 상당히 통했던 겁니다. 특히 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정청래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새는 그 태종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태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종 같은 사람이 필요 없다. 자기는 태종 같은 사람이다. 근데 박찬대는 세종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태종 같은 사람이 되겠다. 자기가 총대 매겠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인 말을 쓰면서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골수 민주당원들이 정청래 쪽으로 기울은 거죠. 이게 지금 진중권이 있죠. 진중권이가 이제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옛날에는 오프라인 조직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네트워크가 정당의 주체로 바뀌었다. 정청래는 낙검수, 옛날에 낙검수 하던 자 아닙니까 이게. 낙검수 시절부터 계속해서 온라인 하면서 계속해서 방송하면서 당원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당원들과 같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온라인에서 강하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 정청래는 말이죠. 다음에 대통령까지 꿈꾼다고 할 놈입니다. 이게. 왜냐? 민주당에서 뽑아주면 대통령 후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저 자식을 갖다가 저거를 갖다가 날려버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골수 민주당원들 이거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근데 우리한테는 말이죠. 뭐 나쁠 것도 없어요. 결국은 말이죠. 이재명이 큰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청래는 분명히 대통령을 향해서 갈 겁니다. 말로는 자기는 배드캅이 되겠다. 후진일은 자기가 맡겠다. 그리고 모든 공은 이재명한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그럴까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정청래는 자기의 마각을 드러낼 겁니다. 그러면서 삐걱거릴 겁니다. 물론 금방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정치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재명과 저 정청래를
이간질 시켜야 되는 거야. 국힘에서. 저것들을 분열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걸 분열시키는 것만큼 우리는 단결되는 거거든. 저걸 분열시키면 2분의 1로 분열시키고 3분의 1로 분열시키면 적의 힘이 2분의 1, 3분의 1로 빠지는 거거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거든. 제갈공명 보세요. 항상 옛날에 보면 적을 갖다가 분산시키고 우리는 단결하고 우리는 연대를 맺고 동맹을 맺고 저쪽은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분산시키고 그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싸움의 기본이거든요. 정말 제대로 좀 해주기 바랍니다. 어쩌면 말이죠. 이재명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의 위기가 시작된 이때가 국힘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서로 분산되고 분열되고 서로 니탓나탓하고 그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똘똘 차돌처럼 아무리 작아도 차돌은 못 깨죠.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흑벽돌은 금방 깨지죠. 그러니까 민주당 흑벽돌로 만들고 우리는 차돌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흑벽돌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 정청래에 이제 분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한 응원은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주시고 구독으로 주시고 222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